내 이름은 박지훈. 35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기업 과장이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된다. 아침 일여금시에 일어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회사로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상사의 잔소리와 지루한 서류 더미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 후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 그것이 나의 평범하고도 단조로운 일상의 전부다. 나는 나의 이런 평범한 삶에 아주 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나의 아내다. 우리는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했다. 그녀는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이상형의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희고 투명한 피부, 그리고 사슴처럼 맑고 커다란 눈망울. 그녀의 외모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나를 정말로 사로잡았던 것은 그녀의 그 따뜻하고 현명한 마음씨였다. 그녀는 언제나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나를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맞이해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곤 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나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종종 나처럼 평범하고 볼품없는 남자가 어떻게 저런 천사와도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녀의 직업은 프리랜서 요가 강사였다. 그녀는 일주일에 몇 번 문화센터나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 강의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안을 꾸미거나 혹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나의 그 단조로운 삶을 아주 다채롭고 향기로운 색깔들로 채워주는 나의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 완벽해 보였던 아내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러나 기묘한 비밀들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어깨 뒤쪽에 있는 아주 작은 흉터였다. 그것은 그냥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녀의 그 희고 매끄러운 어깨 위에 있는 희미한 화상 자국 같은 흉터를 발견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어릴 때 그냥 부엌에서 엄마 돕다가 뜨거운 냄비에 살짝 데인 상처야. 오래돼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 나는 그녀의 그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 두 번째는 그녀의 그 놀라운 운동 신경이었다. 그녀는 요가 강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아주 유연하고 균형 잡힌 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가 보여주는 신체 능력은 단순히 요가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선 어떤 경이로운 경지에 다다라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등산을 갔을 때였다. 내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내가 본 그 어떤 운동선수보다도 더 빠르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나의 팔을 잡아 나를 구해냈다. 그녀의 그 가녀린 팔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또 한 번은 집에서 내가 책장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 책더미 전체를 쏟아뜨린 적이 있었다. 수십 권의 두꺼운 책들이 나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내 앞으로 다가와 떨어지는 책들을 공중에서 거의 다 잡아내고 나를 보호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고개사의 그것처럼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저 역시 내 아내는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나구나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겨버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그 잦은 출장이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요가 강사였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아주 갑작스럽게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녀는 내게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열리는 요가 워크숍이나 혹은 특별 수련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출장은 언제나 갑작스러웠고 그녀는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내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미안해요. 여보, 아주 외진 곳에서 하는 거라 전화가 잘 안 터질 거야 라는 똑같은 변명을 되풀이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말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었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오늘 바로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메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식 안심 스테이크였다. 나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서툰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그 야심찬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나는 소스를 태워 먹었고 주방은 온통 밀가루와 연기로 가득 찼으며 내가 구운 스테이크는 거의 숯덩이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나의 그 처참한 실패작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게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정말 귀여워 죽겠네.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마음은 정말 예쁘네. 고마워요. 여보, 이게 내가 받은 최고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우리는 결국 스테이크 대신 치킨을 시켜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보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평생 이 여자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이 완벽한 아내와 나의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나의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사실은 그녀의 그 수많은 비밀과 거짓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성이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지를. 나의 그 완벽하고도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내의 생일이 며칠 지난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의 지친 하루를 마치고 아내가 차려줄 따뜻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대신 지름길인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서늘하고도 불길한 공기가 그곳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그 기묘한 예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발소리를 죽인 채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끔찍하고도 비현실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 바로 안에 서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곳에서 한 무리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의 아내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칼과 함께 육중한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납치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의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나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저 눈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 명의 남편으로서 나의 아내가 위험에 처한 바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겁하고도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강서연, 순순히 우리를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검은 양복의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아주 차갑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아내를 강서연이라는 그녀의 진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의 아내를 목표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내 아내가 저런 무서운 사람들과 대체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단 말인가?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함께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아내, 강서연, 내가 알던 그 연약하고 우아했던 그녀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의 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살기 어린 눈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낮은, 그러나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나를 잘못 건드렸어.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여자의 그것과도 달랐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아주 빠르고 또 유연하게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과 발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되어 남자들의 급소를 아주 정확하고도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 칼을 이용하여 다른 남자의 허벅지를 그대로 찔러버렸다. 아근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남은 2명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그들의 머리를 아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 역시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져 갔다. 모든 상황은 불과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주차장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3명의 남자들과 그 중심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차갑게 서 있는 나의 아내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그 하얀 블라우스 위에는
다른 남자의 피가 튀어 섬뜩하게 붉은 꽃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난 5년간 사랑했던 나의 아내. 그녀는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현명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잘 훈련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인간병기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내가 숨어있는 이쪽을 향했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게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당당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그 낯설고도 무서운 모습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여보, 이게 다. 그녀는 나의 그 떨리는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의 뺨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경고를 담은 듯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에 그 다정했던 아내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미안해요. 여보, 많이 놀랐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던 불량배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먼저 집으로 올라가서 쉬고 있어요. 나는 여기만 정리하고 금방 따라 올라갈게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는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우리의 집으로 향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의 그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평온하고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낯선 여자와 함께 사는 아주 어색하고도 위험한 비밀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옆에 누워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과연 누구일지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함께 어떤 원초적인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내 서연은 그날 밤의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나의 옷을 다려주었으며 나의 말에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한편의 정교한 연극이라는 것을.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리하기 위해 칼을 쥐는 모습, 그녀가 운동하기 위해 아령을 드는 모습, 심지어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그것이 아닌 잘 훈련된 어떤 비밀 요원의 그것처럼 낯설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물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녀에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녀가 나에게 들려줄 그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마저도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유나, 아니
이세은이라는 그 여자. 내 남편의 그 정체 모를 사촌 동생의 행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거나 혹은 거실 소파에 누워 나를 하녀 부리듯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어떤 힘도 없는 그저 껍데기뿐인 아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나의 남편 도현은 그런 그녀의 모든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들을 그저 묵묵히 방관하고만 있었다. 아니, 때로는 그 역시 그녀와 함께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기묘한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그들의 조롱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유령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저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며 내 남편이 내게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한 친구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했다. 바로 내 남편의 노트북을 해킹하여 그의 모든 기록들을 내게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다. 친구는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라며 나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나의 그 절박한 눈물과 호소에 결국 나를 돕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나는 친구로부터 남편의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그가 방문했던 모든 인터넷 사이트 기록들이 담긴 작은 USB 하나를 건네받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나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마침내 내가 그토록이나 찾아 헤맸던, 그러나 동시에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이 모든 비극의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의 노트북 안에는 그와 이세은이라는 여자가 주고받았던 수많은 애정 표현들과 그들의 은밀한 만남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를 진짜로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불륜 관계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내게 접근했던 한 팀의 전문 사기꾼들이었다. 이세은, 그녀는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시골에서 온 순진한 사촌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하며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전과 경력이 있는 전문적인 꽃뱀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도현은 사업상 알게 된 그녀의 그 치명적인 매력과 그녀가 가진 탐욕에 빠져 그녀와 함께 자신의 아내인 나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공모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나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뒤 내게 정신병이라는 누명을 씌워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 그토록이나 나를 자극하고 나를 미친 여자처럼 몰아갔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이 계획의 일부였던 셈이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도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 더러운 연극에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그들에게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선물할 것이다. 나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따로 백업해 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다시 예전의 그 순진하고 마음 약한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날 밤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평온하고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낯선 여자와 함께 사는 아주 어색하고도 위험한 비밀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옆에 누워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과연 누구일지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함께 어떤 원초적인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내 서연은 그날 밤의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나의 옷을 다려주었으며 나의 말에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한편의 정교한 연극이라는 것을.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리하기 위해 칼을 쥐는 모습, 그녀가 운동하기 위해 아령을 드는 모습, 심지어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그것이 아닌 잘 훈련된 어떤 비밀 요원의 그것처럼 낯설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물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녀에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웠다. 그녀가 나에게 들려줄 그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이 위태로운 평화마저도 완전히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진실을 외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나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듯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나의 일상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은근히 방해했고 내가 회사 동료들과 술 한 잔이라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나의 집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내가 다시 나의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나만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들의 근무 패턴과 CCTV 녹화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나는 나의 서재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의 작전을 개시했다. 나는 나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과거 대학 시절 컴퓨터 동아리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나의 그 서툰 해킹 실력을 10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파트의 허술한 내부 보안망을 뚫고 관리사무소의 CCTV 녹화 영상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의 영상 파일을 찾아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그날 밤의 그 끔찍했던 악몽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나의 아내 서연. 나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의 그 빠르고 정확한 몸놀림은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짓이었다. 나는 영상을 통해 그녀가 단순한 요가 강사가 아니라는, 그리고 그녀가 내게 아주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진실을 그녀에게 직접 물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모르는 척 그녀의 연극에 어울려주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나는 아직 그녀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아주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하고 조금은 어리숙한 남편을 연기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의심과 함께 그녀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려는 나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의 이 외롭고도 위험한 줄타기는 이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줄타기의 끝에서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그리고 나의 평범했던 결혼 생활에 아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통해 내 아내 서연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그녀가 내게 아주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과 함께 지독한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모든 것들, 그녀의 그 우아한 몸짓, 그녀의 그 다정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그 따뜻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한 편의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옆에 누워 그녀가 언제 나의 목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과 함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녀가 왜 나를 속이면서까지 이 위험한 비밀을 숨겨야만 했는지를.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한 채 바보 같은 남편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마침내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무기는 바로 내가 확보한 그날 밤의 CCTV 영상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미소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나는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대답 대신 거실의 대형 TV 화면을 켰다. 그리고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그날 밤의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TV에 연결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함께 봐야 할 게 있어. 나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의 옆 소파에 앉았다. 나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는 바로 며칠 전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나의 아내, 서연, 그녀의 그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하기까지 한 그 몸놀림. 화면 속 그녀는 내가 알던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과도 같은 아주 잘 훈련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전사였다.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아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했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는 사실에 절망과 함께 어떤 깊은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이 모두 끝난 후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그녀를 향해 아주 낮고 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설명해 줄래? 당신 대체 누구야? 나의 그 마지막 질문에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모든 비밀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슬픈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평범한 요가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국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최전계 블랙 요원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라 국가에 의해 비밀 병기로 길러졌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 10여 년간 이름도 신분도 없이 오직 조국을 위해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수많은 비밀 작전들을 수행해왔다. 그녀가 나를 만났던 5년 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국내에 잠입한 국제 범죄 조직의 보스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와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조직에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직은 그녀의 그 공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강서연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때 나를 만났고 나와 사랑에 빠졌으며 나와의 결혼을 통해 그녀가 그토록이나 꿈꾸었던 평범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제거했던 그 범죄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지난 몇 년간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의 존재를, 즉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알아내고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전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습격했던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바로 그 범죄 조직의 킬러들이었다. 미안해요. 여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당신을, 우리의 이 평범한 행복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배신감과 함께 그녀가 홀로 짊어져 왔을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아내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를 나의 품에 아주 힘껏 끌어안았다. 바보, 당신은 정말 바보야. 왜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비밀과 거짓의 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위험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야.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게. 당신이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나의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이나 사랑했던 바로 나의 아내의 미소였다. 우리의 진짜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내 서연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내가 지난 5년간 살아왔던 나의 평범했던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에 대한 충격과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홀로 감당해왔을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뒤엉켜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그 비밀스러웠던 과거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요원으로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왔다고 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그 작은 흉터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니라 작전 중 입었던 총상의 흔적이었고 그녀의 그 놀라웠던 운동신경은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잦았던 출장은 요가 워크숍이 아니라 바로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그 작은 이상 행동들을 그저 그녀의 특이한 성격 탓으로만 여겼지만 사실 그녀는 나와 나의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어둠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여보.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나의 이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당신만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런 그녀를 나의 품에 더욱더 힘껏 끌어안았다. 바보, 당신은 정말 바보야. 왜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당신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야. 나의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비밀과 거짓의 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단단하고 끈끈한 진정한 의미의 부부이자 동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거대한 위협에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내 서연은 더 이상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유능하고 냉철한 작전 지휘관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 집 거실의 테이블 위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적들의 예상 이동 경로와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표시해 나갔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나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들은 나의 주변 사람들, 즉 당신까지도 위협하여 나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그녀는 내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 전문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과 함께 그녀가 겪어왔을 그 외로운 시간들에 대한 연민을 느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당신처럼 싸우지는 못하지만 나도 내 아내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싸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나의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맡길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계획은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사냥하는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적들의 심장부에 우리의 눈을 심어 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를 공격했던 그 조직의 한 중간 보스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는 내게 그의 회사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 달라는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당신은 평범하잖아요. 그 누구도 당신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우리와 한패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그 평범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나는 아내와 안 실장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한 채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데 성공했다. 나의 이중 생활이 다시 한번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낮에는 어리숙하고 성실한 신입사원을 연기하며 그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내에게 돌아와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보고하고 함께 다음 작전을 계획했다. 우리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악의 조직과 맞서 싸우는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마침내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주 거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정보였다. 나와 아내는 그들의 그 자금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마지막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어떤 비장한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함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나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가장 위험하고도 짜릿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 서연에게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후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비밀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떠는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내게 모든 것을 숨긴 채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비밀 요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조직의 보스와 그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작전 지도와 수많은 정보 분석 자료들로 가득 찬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아내 서연은 내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명의 유능하고 냉철한 작전 지휘관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내가 위장 취업하여 빼내온 회사의 내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고 마침내 그들의 모든 불법 자금이 모이는 마지막 종착지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마지막 거래는 며칠 뒤 인천항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축적해온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이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그 현장을 덮쳐 그들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고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작전 당일 밤, 나와 아내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여보, 당신은 이번 작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그녀는 내게 아주 위험하지만 동시에 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그들의 거래 현장에 미끼로 나타나 그들이 모든 돈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 위험한 임무를 받아들였다. 나는 아내가 건네준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숨겨진 서류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인 인천항의 할번 폐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축축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함께 그들의 보스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완성되기 직전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네가 박지훈 과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는 내게 내가 가져온 서류 가방을 넘기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대로 가방을 그에게 건넸다. 그들은 가방 안의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 요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아내 서연이 계획한 완벽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총성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고 나의 아내 서연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어둠 속을 누비며 적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몸짓 앞에서 건장했던 그 남자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마침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창고 안에는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범죄 조직원들과 그 중심에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나의 아내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내게로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 여보. 당신은 훌륭한 내 파트너야. 그녀의 그 한마디에 나는 지난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없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 평범한 부부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목숨을 걸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동지이자 전우였다. 우리의 사랑은 그 위험한 전쟁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몇 년 뒤
아내는 국가로부터 모든 공을 인정받았지만 더 이상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처럼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심리상담소를 열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우리처럼 가정의 위기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다른 부부들을 셔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와 아내는 우리의 작은 집 앞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내 곁에 앉아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영원한 동지, 강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찬란한 모습으로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삶을 영원히 비추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미모의 아내, 실제 직업은 북파공작권 평범한 회사원 남편은 CCTV에서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데 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그 비밀과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심리적 갈등과 성장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박지훈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비밀 요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완벽한 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과거와 상처, 그리고 비밀까지도 끌어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재미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와 파트너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